조선 중기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대박. 1543년에서 1592년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며 문학과 충절을 겸비했던 인물로, 특히 그의 삶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친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장이자 뛰어난 시인으로서 양대박의 생애와 업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대박은 남원 양씨 가문 출신으로 본관은 남원, 자는 사진, 그리고 송암, 주감, 청계도인, 하곡 등 여러 호를 사용했습니다. 1543년에 태어나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시기에 4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조선의 문학적 그리고 군사적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후에는 그의 충절을 기려 정조 때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병조판서, 판중추부사 등의 벼슬이 추중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공적이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양대박은 본래 무인보다는 문인으로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던 이달, 백광훈, 임재 등과 함께 시회를 열며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삼당 시인이라 불리며 조선 중기 문단을 이끌었던 인물들인데, 양대박 역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허균은 그의 시를 극찬했습니다. 양대박은 1000수 이상의 시를 지어 보관했다고 전해지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을 겪으며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는 약 200여 수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문집인 청계집에는 한시, 기행문, 산수문학, 그리고 지리산 관련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류산 기행록은 지리산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표작으로 오늘날 지리산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대박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물보다는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힘썼고 부유한 이들과는 거리를 두었으며 백성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품 덕분에 그는 지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그가 단순히 학문이나 문장에만 능했던 인물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추구했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1592년 일본군이 부산 동래성을 함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양대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경문을 작성하여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애국심과 결단력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군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무기, 말, 식량, 군복 등 의병 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자신의 사재로 충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두 아들, 집안 하인 50명, 그리고 무예에 능한 지방 선비들을 규합하여 정예 의병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리사욕 없는 헌신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호남 최초의 의병장으로 추대된 고경명이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양대박은 직접 고경명에게 편지를 보내 만남을 청하고 함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국가 전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경명을 총대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개인적인 야심보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리더십의 발현이었습니다. 양대박이 이끄는 의병은 처음에는 약 100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의병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그 규모는 2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호남 지역 의병 가운데서는 상당한 규모에 속하는 것으로 양대박의 리더십과 호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양대박이 이끄는 의병은 현재 전북 완주와 임실 지역에 해당하는 우남에서 일본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양대박의 의병은 용맹하게 싸워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는 호남 지역을 일본군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의병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과 험난한 여정은 양대박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계속된 행군, 폭염,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의병 모집 활동으로 인해
그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수레에 실려 귀향길에 오르던 그는 1592년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쌓인 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 소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대박이 은거했던 곡성 청계동은 그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는 1580년대 남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곡성군 동악산 북쪽 청계동에 별서와 원림을 조성하고 후손들과 함께 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청계동이라는 지명 역시 그의 문집 청계집에 처음 등장하며 오늘날 알려진 청계동 역사의 기원이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고 시를 짓고 선비들과 교류하며 후손들이 살아갈 이상적인 마을로 계획된 공간이었습니다. 양대박은 여러 호를 사용했지만 그중 청계도인이라는 호는 곡성 청계동에서 은거하며 학문과 자연을 벗삼았던 그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이 공간에서 그는 호남문인들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양대박은 이곳에서 시회를 열고 학문을 토론하며 자연 속에서 문학을 창작했습니다. 청계동은 당시 호남사림들이 교류하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성장했고 섬진강 수계 일대의 시단을 이끄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대박은 호남 의병을 조직한 초기 의병장으로서 자신의 사제를 모두 나라를 위해 바친 애국자로서 조선 중기의 뛰어난 한시 작가이자 지리산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문학과 충절을 겸비한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고경명, 김천일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기억되며 그의 숭고한 정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